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서 본 디지털 시대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요즘 AI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19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먼 과거에 지금의 시대를 예측하고 영화를 만들었을 수 있을까라는 소름 끼치는 것들을 요즘 다시 확인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를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영화라는 매체를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족함을 이제 영화로 채우고자 공부를 더 하려고 했었겠죠. 어쨌거나 영화 매트릭스를 보게 된 동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뭔가 철학적으로 말해볼까 해서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인간의 자유의 의지가 어디까지인가가 이 매트릭스 영화의 주제인 것 같아요. 1편에서는 네오라고 하는 존재라든지 모피어스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혁명자, 인간의 역할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매트릭스라는 거대 기계화되어 있는 문명에 인간들이 에너지를 쪽쪽 빨려가면서 그 기계에 뭔가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냐, 오베이가 돼야 되냐, 이런 거는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반대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인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자유의지잖아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문명이 사실은 이 자유의지의 역할을 얼마나 더 키워주냐 아니면 줄여주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늠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디지털 신호 자체가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그게 일본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막 신호들이 내려오면서 뭔가 디지털적인 것들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알고 보면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이 네오 자체도 6번째 태어난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키텍트라고 하는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종되거나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오히려 너 같은 애들을 만들어놔서 뭔가 크게 변화되는 부분을 막으려고 일부러 너를 시스템화 시킨 거다.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고 하는 예언자 자체도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조차도 인간의 감정을 자꾸만 깨우치려고 하고 자유의지를 불태우려고 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할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연출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오라클이라는 존재다. 이래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인간의 모든 것들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기본적으로 기계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제 채널에서도 휴먼 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이라든지 사랑이라는 마음 자체도 나중에 인도 부부가 나와가지고 어떤 네오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그런 감정을 느껴. 나도 보면 내 자식이라는 이 딸에 대해서 기계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사랑이라는 걸 느낀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간과 기계가 만나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두세 번 봐도 이제는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기계와 인간이 만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사실은 네오라고 하는 인물이 프로그램화 돼 있다라고는 해도 형상학적으로 그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봤을 때는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에 대한 폭발력이 굉장히 크고 반면에 스미스라고 하는 요원은 이제 징후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인간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장점과 아주 나쁜 거 이제 징후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선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약간 빛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거겠죠. 그 안에 계속 개입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오라클이라는 존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데 사람의 역할로서 뭔가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쿠키라는 부분에서 이제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네오가 먹지도 않는데 어떤 선택권을 주지만 그 선택권이 달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선택권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선택권이 아니었나 여러 가지 썰이 많지만 이 매트릭스 영화 안에서의 중심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 아니면 증오, 뭐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다 배제하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는데 그 좋은 감정을 대표하는 게 네오고 나쁜 감정을 대표하는 게 스미스라는 요원인데, 이 요원이나 이 네오든 어쨌든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솔직함을 그 매트릭스 안에서 막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이 둘의 선택이 꼭 맞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극단적인 사람. 대부분 그냥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변화를 느끼지 않고 그대로 우리는 꿈을 꾸듯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시스템에 개입해가지고 이것들의 오류를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스토리적인 것들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자체에서도 이제 디지털이라는 문명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기계적으로만 이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거죠. 이제 디지털에 대한 선택을 AI가 계속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해서 뭔가 그 과정에 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말할 시간도 언젠가는 존재를 하겠구나. 앞에서는 아무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손길, 어떤 손맛 여러 가지를 강조했었는데 점점 저도 불안감을 느껴서 자꾸만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시대에 대한 문명에 대한 혁신이라는 게 과연 선택권이라는 것들이 인간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선택권조차도 위임하는 형식이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디지털에 대한 사진이나 인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한계점에서 금방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데, 사진이 가지고 있거나 영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성이라는 영역을 여전히 아무래도 인간이 다루는 게 맞겠죠. 사람이 아직까지는 자유의지로 인해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고 그 표현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성이라든지 감정의 끈을 여전히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직업적으로 좀 봤을 때 예전에는 대리석을 깎는 뭔가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대리석을 깎아갖고 조각상을 만드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장인이라고 그럴까요? 대리석 자체를 어느 정도 다 깎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모형을 만드는 사람을 예술가로 보겠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았어야 됐는데, 지금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대한 액션이 필요한 것들이 존재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조금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이 얘기가 다르겠더라고요. 대부분 99% 숙면에 취하고 있잖아요.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꿈을 꾸더라도 그 꿈도 다 시스템화 돼 있는 거고, 내 손길이 필요한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부분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엘리트 문화는 붕괴되는데 반면에 사람의 손길이 닿는 부분, 기능공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테리어적으로 아직까지 로봇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사람의 손길이 타서 디지털 영역이 아니고 기계화되어 있는 영역이 아닌 것들.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잔디 깎는 사람이나 파이프 배관공 같은 사람들 돈 많이 번다고 그랬잖아요. 뭐 대한민국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뭔가 기능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사람들, 이제 손에 꼭 닿아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디지털이 아니고 기계가 하나도 개입이 안 되고 인간의 손길로 인해서 뭐 잔디를 깎는다든지 파이프관을 고친다든지 전선적인 것들을 연결해 준다든지 전기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훨씬 높아지겠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문명의 선두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매트릭스 안에서도 이제 컴퓨터 작업 막 하고 어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하고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뭐 이런 엔지니어적인 부분 있잖아요. 뭐 탱크라는 역할로 나오는 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시스템 관리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프롬포트를 쓰는 사람들이 요즘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수준에 맞는 어휘를 구사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얘기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AI한테 좀 요구함으로 해서 AI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리액션을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요즘 생태계로 보면 사실 글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AI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눈높이에서 맞춰서 글을 써준다든지, 아니면 AI의 영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프롬포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역할론적으로도 제일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시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신호 자체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
그 과정 안에 이런 프롬포터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사진작가의 역할을 프롬포터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프롬포터가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연출을 하는 효과까지 제가 하지만 이게 유튜브 여러분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막상 남한테 글을 좀 의뢰하게 되면 이 대본 받는 데에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긴밀하게 좀 조사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끔 이제 연기자를 쓰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본을 만들어주는 극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듯이 이제 AI 시대에서는 이제 프롬프터를 가장 돈을 잘 버는 역할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디지털에 대한 문명에 대해서 이 시대적으로 기계한테 원하는 조건에 맞춰줄 수 있는 인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 돈대요. 이 의사들도 곧 없어진다. 이제 뭐 아무래도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서 5년 이상은 가겠지만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적으로 선택을 해주고 판단을 해주는 역할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료 같은 거 엑스레이라든지 모든 자료들을 다 이제 가져다가 이 취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카르텔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긴다면 시대적으로 미래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까지도 AI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영역들이 더 축소되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좀 안정화시켜주고 이제 뭔가 요양병원도 그렇겠지만 간호사의 역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공적인 부분,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니즈에 맞게끔 100% 해줄 수 있는 게 이 예술도 이제 제가 약간 조금 들은 얘기로는 이 바흐가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이 부잣집에 가서 자장가를 쳐줬대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디지털적으로 AI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인간이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시대에 대한 변화를 사실은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물러나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 꼭 패배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좀 용기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좀 다양한 아이템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죠.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이제 사진을 찍어서 클래식한 부분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조금 잔혹한 얘기지만 바흐가 이제 부잣집에 가서 자장가를 쳐줬듯이 이제 정말로 부자들이 원하는 사진, 그 니즈는 기계가 아니라면 사람이 찍어준 사진일 수는 있겠죠. 이 가족 사진이라든지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진은 말이죠. 이렇듯이 순수 예술 영역이 됐든 디지털 영역이 됐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어떤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기계한테 의존하게 되면 이 기계화되어 있는 문명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그것조차도 축소됐는지도 모르고 그 시스템 안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매트릭스처럼 인간계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계화되는 시스템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1999년도에 그런 상상이 지금의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부분에서 오늘 유튜브를 찍게 됐어요. 내용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한 번쯤은 좀 생각하게끔 말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매트릭스 막판에 가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계화되어 있는 문명이라는 것들이 이제 종교 안에서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제 종교를 믿고 특히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영화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아담과 이브에서도 이제 하느님이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사과를 결국 따먹잖아요. 그래서 신과 인간은 분리가 되고 인간은 그걸 통해서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들을 분명히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이 영화 매트릭스 안에도 깔려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바이블 안에서는 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천국행이 있고 지옥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권한이 어마어마하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필요는 꼭 존재한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좀 해결해야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이런 시스템적으로 뭔가 불안감을 느끼지만 나름대로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갖고 오늘 유튜브를 찍어봤어요. 여러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